폼 미쳤다? 아니죠. 잠깐의 폼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돌았습니다. 돌아버린 김민재의 시즌 결국 최우수 수비상이라는 엄청난 개인상으로 귀결이 됐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기자입니다. 제가 1년 동안 팔로우 해왔던 김민재 선수의 시즌 거의 끝나가는데 이렇게 큰 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가정에서 박수를 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쳤죠? 자, 한국 시간 2일 저녁에 선정이 됐어요. 아마 이 영상 3일에 보시게 될 텐데, 이탈리아 세리에아가 이 전날 1일부터 하나씩 서서히 개인상 수상자를 발표해 왔습니다. 1일날 감독상만 나오고 2일날에 1시간 텀으로 개인상이 하나씩 나왔는데, 이제 한국 시간 2일이 거의 밤이 됐을 때 이제 김민재 선수의 수비상 수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이제 축구 게임과 연계해서 발표하는 이번 시즌 베스트 팀 중 한 자리도 김민재라고 발표하면서 일종의 이관왕이 된 셈인데요. 사실 이 베스트 팀은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다고 그래요. 전 잘 모르지만 게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떤 배, 월배냐, 리배냐, 이런 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렇게 아주 높게 치는 건 아니라서 약간 논란이 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관왕은 이관왕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번 시즌이 빅리그 첫 시즌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점이죠. 아시는 것처럼 전북 현대에서 프로 데뷔했고요. 중국의 베이징 고안과 튀르키예 페네르바체를 거쳤는데, 페네르바체 2021년에 가서 딱 1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리그를 평정했죠. 유럽에서 빅리그가 아닌 그 아랫리그에서 먹힌다?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빅리그의 강호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당시 나폴리는 레전드 센터백인 칼리드 쿨리발리가 떠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자를 급히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스타드랜으로 거의 갈 게 확정되기 직전이었던 김민재를 하이제킹을 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라는 구단이 거의 넣기 싫어하는 바이아웃이라는 조항을 김민재의 계약서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김민재 선수에게는 올여름 좋은 호재가 되었죠. 현명한 무브였고요. 아무튼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이처럼 강하게 원했던 이유는 첫 경기부터 경기력으로 바로 드러났습니다. 쿨리발리의 대체? 아닙니다. 쿨리발리 이상의 영향력을 보여줬어요. 쿨리발리와 김민재 중에서 이제 최고점으로 볼 때 누가 더 실력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김민재의 기여도, 김민재의 한 시즌 활약상이 이번 시즌 활약상이 쿨리발리의 최고 시즌보다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승을 했으니까. 네. 세리아를 넘어서 이번 시즌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센터백 중에 한 명, 넘버원은 아니고요, 탑 클래스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평가를 두루두루 받았고요. 그토록 고대하던 이탈리아 세리에 우승을 33년 만에 나폴리 시민들에게 돌려준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자, 김민재에게 밀려서 수상을 놓친 최종 후보 2명 간단하게 보죠. 팀 동료 조바니 디로렌조가 놓쳤습니다. 팀 내에서 유일하게 김민재보다 많은 시간을 소화한 선수예요. 현재까지 36경기를 진행한 세리아에서 그 중에 36경기에 나와서 3,167분을 소화했는데 이 팀 내 1위고요. 팀 내 2위가 김민재입니다. 오른쪽 풀백에 붙박이 기준으로 뛰면서 3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디로렌조도 선골 뉴스처럼 인식이 되지만 나폴리로 온 게 2019년이에요. 얼마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근속기간과 별개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나폴리라는 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번 시즌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들어온 나폴리의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이런 무형의 가치를 좀 고려했다면 사실 디로렌조가 탈 수도 있었을 텐데, 나폴리 팬들은 이제 한국 팬이 아니고 나폴리 팬들 입장에서는 머리는 김민재, 가슴은 디로렌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가슴 요인은 이 선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나폴리 팬들이 뽑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선정위원이 뽑는 게 아니고 스탯으로 뽑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탯에서 앞서는 김민재가 됐던 것 같고요. 다음 또 한 명의 이제 최종 후보까지 올랐지만 고배를 마신 선수, AC 밀란의 테오 에르난데스입니다. 테오는 이 3명 중에서 가장 명성이나 화려면서는 제일 슈퍼스타죠. 프랑스 대표팀의 주전 왼쪽 수비수로서 최근 카타르 월드컵에서 결승전까지 맹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인데, 역시나 김민재를 넘지는 못했다. 프랑스 대표팀의 주전 수비수로서 월드컵 준우승에 공헌한 선수, 김민재를 넘지 못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선수를 제치고 수상한 김민재 본인의 멘트는 세리아에서 또 나폴리 구단에서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대신에 관계자 멘트를 제가 그래도 입수를 해서 저희 영상에 한번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시는 이제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크게가 아니고 그냥 두 군데가 있어요. 작은 데 없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저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갔을 때 만났던 그 포르투갈 측 에이전트 마우로라는 이분의 이제 실명도 저희 기사에 나왔었는데,
이분의 소감을 들었어요. 한국어로 번역해보면 굉장한 성과에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쿨리발리의 빈자리를 메워야만 했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한국에서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성과입니다. 이렇게 짧은 소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에이전시가 오렌지볼이에요. 최근에 김민재 선수 뭐 인스타도 나왔고 좀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이 오렌지볼 측에서는 선수와 오랫동안 함께 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목표를 위해 노력했는지 잘 알기에 더욱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를 더욱더 잘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보내왔습니다. 이 두 회사의 관계자들이 나폴리의 같은 방에서 이제 이 소식이 뭐 시상식이 열려서 발표된 게 아니고 그냥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거잖아요. 같이 보고 같이 기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멘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리에 최종전이 남아 있거든요. 최종전은 이제 현장에서 아마 보면서 김민재 선수 시상식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시상식 앞뒤로 뭐 김민재 선수를 축하하러 간 다른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케어할 일도 있고 해서 에이전트 업무를 위해서 가 계시더라고요. 자, 영상 만드는 현재 시점까지는 뭐 최우수 감독에 당연히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 최우수 U23 선수, 최우수 영플레이어에 해당하겠죠. 유벤투스의 파졸리, 최우수 골키퍼는 나초의 프로베델, 최우수 미드필더는 인테르의 바렐라가 수상을 했습니다. 영플레이어가 좀 약하네요. 그동안 앞선 영플레이어 4번의 현재 시상식 포맷을 바뀐 지 이번에 5회째인데 앞선 4번의 영플레이어를 보면 짜니올로, 쿨루세프스키, 그 토트넘의 쿨루세프스키 맞습니다. 네, 블라호비치, 오시멘이었거든요. 이 선수들에 비하면 사실 파졸리는 뭐 명성이나 이번 시즌 활약성이 좀 약하긴 약합니다. 이번 시즌 유망주 활약이 좀 그렇게 아주 두드러진 선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김민재 선수의 이번 수상이 한국 축구를 통틀어서 역대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보죠. 개인상이 세리아에서는 2018-19 시즌부터 좀 확대가 됐어요. 원체 좀 프리미어리그 같은 데 비해서 좀 밀리는데 리그에 돈이 갑자기 들어올 리도 없고 리그 차원에서 좀 고심하다가 내는 대책이 중에 하나가 이건데 개인상을 좀 늘려서 화제가 될 만한 요인, 보도가 될 만한 요인, 또 스타로 키울 수 있는 선수들을 좀 늘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 경우에는 선수의 경우에는 MVP를 비롯해서 6명이 받게 됩니다. 다른 리그에서 뭐 MVP, 영플레이어 정도만 선정하는 것에 비하면 좀 많죠. 그러나 이제 한 시즌에 6명이라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아주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NBA는 뭐 올스타가 퍼스트, 세컨드, 서드까지 있고 뭐 임프루브드 플레이어, 뭐 MVP, 뭐 디펜시브 팀 뭐 별게 다 있거든요. 20, 30명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6명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드는 건 굉장히 어렵죠. 축구라는 종목이 원래 이렇습니다. 개인상을 많이 뽑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상 선정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선수가 뭐 빅리그라든지 아니 빅리그보다 격이 높은 뭐 유럽 대항전이나 또 뭐 피파 대회 이런 데서 개인상을 타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 같은 일이죠. 한국 축구 사상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빅리그만 놓고 보면 손흥민 선수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적이 있죠. 이건 선정되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재의 선정되는 상과는 좀 걔가 다르지만 아무튼 빅리그 개인상이라면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있겠고요. 그리고 피파상이라면 손흥민의 뭐 푸슈카시 어워드도 뭐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파 주간 대회에서의 상이라면 홍명보 현 울산 감독의 한일월드컵 브론즈볼 MVP 3위죠. 그 다음에 이강인의 2019년 U20 월드컵 골든볼 즉 MVP 이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김민재의 상은 이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하긴 좀 못하지만 뭐 월드컵 브론즈볼보다 김민재 수비상이 더 뛰어난 거라고 하긴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유니크한 면은 있습니다. 빅리그 진출 첫 해에 유럽 중심에서 기량에 대한 어떤 스탯이 반영된 선정되는 상을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희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탈리아 어떤 곳입니까? 수비의 나라입니다. 포지션 비율 수상자가 세부 기록을 바탕으로 선정되는데 특히 수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늘 풀백이 아닌 센터백이 받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풀백이 일반적으로 스탯을 올리기 쉽잖아요. 골, 도움 뭐 이런 거. 그런데 늘 센터백이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주최 측에서 센터백 위주로 좀 스탯 개선을 한 게 아닌가. 혹은 뭐 아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센터백 위주로 최종 후보를 선정한 게 아닌가 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최종 수비수, 중앙 수비수만큼은 우리가 최고다라는 자부심이 여전히 이탈리아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상을 탔다. 그것도 1년차 초짜가 굉장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과. 그러니까 콧대가 아무리 높은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아시아 선수가 이 포지션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센터백은 모든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체격 조건이 가장 좋아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공격수, 뭐 키가 큰 선수, 작은 선수 다 있죠.
축구의 모든 포지션은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센터백과 골키퍼만큼은 체격이 따라야만 실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아시아 선수가 유럽 중심에 성공하는 것은 그런 체격 한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편견이 늘 있었습니다. 사실은 편견이 아니고 뭐 인종적 한계라고 말한다면 사실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김민재는 그런 인식을 깨고 기술과 노력뿐 아니라 신체 능력 면으로에서도 다양한 인종, 수많은 엘리트 공격수들을 제압하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말 희귀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김민재의 활약상은 수비수 부문 수상자, 역대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들을 통틀어 봐도 그 중에서도 저는 1위다 이렇게 봅니다. 역대 수상자가 쿨리발리, 더프라이, 로메로, 브레메르, 토트넘 선수 또 나왔네요. 그 로메로입니다. 이렇게 4명, 그 뒤에 김민재거든요. 이들 중에 팀을 우승으로 이끈 선수 김민재 한 명입니다. 김민재가 세리에A에서 뭐 역대 최고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역대 최고에는 뭐 진짜 엄청난 레전드인 옛날 카테나치오 시절 선수들도 있고 1990년 전후에 AC 밀란 철의 포백도 있고 그리고 뭐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도 네스타 칸나바로 뭐 또 누구 있습니까? 키엘리니 등이 있으니까 이들을 김민재가 넘었다고는 말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 이후 최근 한 5년 이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김민재가 최고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경기력이었다. 자, 김민재 선수의 이번 수상 마지막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다가오는 이적 시장과 결부지어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수비상을 타면서 기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마침 이적을 준비하고 있죠. 나폴리는 선수 계약상의 바이아웃 조항 삽입을 극도로 꺼리는 팀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재는 나폴리 이적할 때부터 좀 우위에서 갑인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바이아웃을 넣을 수 있었죠. 뭐 한시적이라고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딸려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있고 어느 부분 사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순수한 바이아웃은 아니지만 아무튼 바이아웃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팀으로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경기력뿐 아니라 팀의 우승 또 개인상 3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김민재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개인상 선정 기준은 세리에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게 축구 통계업체 옵타의 세부 기록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어떤 스토리나 뭐 화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량이 좀 떨어진 선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번 시즌 경기력이 일장이 선수한테 이상을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김민재가 상을 탔다는 건 곧 세리에A 최고 경기력 1장이라는 공인 마크, 햇선 마크처럼 공인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김민재 측이 더 많은 러브콜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 조건을 들고 찾아오는 팀들과 협상을 할 때도 우리 선수가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인 건 모르십니까? 이러면서 우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분 좋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뭐 상상이 아니고 충분히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적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관심을 보인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대표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팀이 뭐 지금 뭐 김민재 선수를 미리 찜해 넣었다고 해서 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측은 서두를 이유가 없거든요. 아마 6월 말이 되고 7월이 다가오면 더 많은 구단들이 계약 조건을 들고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김민재 선수의 이번 수상은 그 팀들의 숫자를 늘리고 그 팀들의 조건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기분 좋은 수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상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리그에는 물론 최우수 수비상이 없지만 다른 리그에서 또 이제 우승에 기여하고 뭐 리그 베스트 11을 들고 이런 거를 뭐 리그를 옮겨가면서 하는 거죠. 김민재 선수는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빅리그 첫 시즌에요.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고요. 다가오는 마지막 경기는 뛰진 못하지만 우승 시상식 만끽하시고 시즌 마무리 잘 한 다음에 귀국해서 또 즐거운 휴식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수상 진짜 한 3번, 4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진짜 축하드립니다.